처음에는 영상을 직장인 투자 전략으로 했는데 직장인도 계시고 학생도 계시고 전업주부도 계시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3억 목표 계좌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2회차고요. 이 시리즈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국장이 급속도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제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리고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원하시는 매매 유형이나 콘텐츠 알려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 장세에서 3억 목표 계좌의 수익 모델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락 장세에서는 일단 종목을 압축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할 수도 없죠. 단기에 수익을 실현하고 나와야 됩니다. 언제 또 빠질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장기 투자는 상승 추세에서만 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종목을 고를 때는 일단 추세가 일단은 살아 있어야 되고, 아무리 하락을 해도, 그리고 실적이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실적이 나쁘고 뭐 미래를 바라보고 이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잠재된 재료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당일 낙폭이 좀 과대한 종목을 골라서 매매를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종목을 했는지는 표로에다 만들어 놨으니까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 천연가스와 원유, 구리 등인데 지금 뭐 매수권에 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원유가 뭐 68불이니까 67불에 근접은 했죠. 하지만 1번 2주로 매매가 될 겁니다. 섬치매나 단기 재료 보유주, 이거는 이제 아침 재료나 아니면 무슨 재료가 가까운 시일 내에 재료가 발생될 수 있는 종목들이고, 신규주는 요새 뭐 맛이 가가지고 이번 시즌은 신규주에서 기회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좌 2번은 코스피 선물의 매매가 가능한데, 이런 거는 이제 직장인이나 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매매하시긴 좀 어렵기 때문에 매매 횟수는 제한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추세, 실적, 재료, 낙폭, 과대일, 이게 어떤 것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세가 살아있다는 것은 일단 52주 하락률, 52주 최고가에서 하락이 15% 이내, 그러면 아직 상승 추세는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제 15%에서 20% 넘어가면 다시 10%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 아니면 20% 바깥쪽으로 이제 상승이 주춤하게 되어 있지,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퍼센티지가. 실적은 추세 이탈 종목 업종, 그러니까 화장품주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추세는 이탈했죠. 그러니까 52주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20% 밖으로 떨어져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업종이 이제 세계에서 인류 업종이어야 되죠. 뭐 K푸드나 K화장품이나 뭐 K콘텐츠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종 중에서 추세는 다소 아쉽지만, 이제 뭐 중국이 부진해서 화장품주 같은 것은 상승 추세는 이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실적이 있는 종목들은 매수 종목권에 넣어놨습니다. 코스맥스, 제닉, 뭐 휴젤 같은, 휴젤은 화장품주는 아니지만 네, 업종은 크게 네 가지로 했습니다. AI 전력하고 조선, 방산, 바이오. 바이오 쪽은 살짝 좀 어렵긴 하죠. 바이오는 주가 산정하기도 어렵고 변동성이 워낙 큰 업종이라. 테마주는 제외시켰습니다. 테마주라는 거는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트럼프 관련된 업종이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관련돼서 뭐 우주항공, 이런 것들은 한국 쪽의 회사들은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쪽 종목들은 다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요즘에 뭐 한국장이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요. 화요일, 수요일 같이 이제 많이 하락한 날, 특히 이제 하락폭이 큰 종목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이제 단기에 반등하면은 이익 실현하는 그런 식으로 수익 모델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종목은 뭐 투자 견우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일단 화요일 날 보시면 이 종목들입니다. 종목이 한 20개 종목 정도 되는데, 이 최고가 대비 하락률이죠. 하락률이 이제 10% 안에 든 종목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이상이 됐었는데, 화요일까지만 해도 좀 괜찮았었죠. 예를 들면 화요일 날에 이렇게 이거는 이제 하락률로 정리를 한 거고요. 13일, 그러니까 수요일에 보면은 확실하게 10% 안에 종목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게 절반 이상,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 조금 매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하락이 계속
과도하게 발생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조금 변한 게 있을 겁니다. 제가 매일매일 이 종목들은 업데이트를 하는데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악재가 나온 종목들은 제외시키고 뭐 추가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업종이 제한돼서. 매수하는 경우는 어떻게 매수하냐 하면은 이거를 이제 당일날의 하락률로 정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12일날 화요일을 보면 이제 정렬을 시켜보면 화요일날엔 펩트론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 대신 이제 크래프톤이나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볼 때는 주로 이제 하위권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하위권에 있다고 반드시 매수하는 건 아니고 체크해야 될 거는 일단 종목 하나하나는 각각 개인이 다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펩트론 같은 게 화요일날 이제 8%가 상승했죠, 혼자. 예, 다른 거 많이 하락하는데 얘 혼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이런 종목이 13일날 이제 하락 상위에 있어도 전날 상승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일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하락한 거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근데 이 하락한 종목이 왜 하락하는지 이유를 꼭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확실하게 어떤 재료가 있어서 하락한 거면은 제외시켜야겠죠. 13일 날은 일진전기 그 엔비디아 쪽에 그 블루겔 칩이 좀 생산에 대한 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AI 전력 쪽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산일전기 이런 종목들요. 이럴 경우에 이제 일진전기나 바이오다인, 일진전기가 이게 좀 마음에 안 내킨다고 매수를 안 할 수도 있죠. 이럴 경우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리포트가 적자 전환 어렵다 이런 식의 리포트가 나왔었고요. 펄어비스는 실적이 나쁘게 나올 거는 이미 예상을 했던 거고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 그에 따라서 리포트도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펄어비스는 계속적으로 추가 하락이 이어지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종목들의 매매 원칙은 반등을 목표로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매수하고 당일날 이익이 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장기 투자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손절은 5% 정도로 짧게 주고요. 그 1일 이상 보유는 해야겠죠. 하루 만에 딱 팔고 이러는 것보다는 당일 반등할 수도 있죠. 제일 좋은 거는 오늘 마이너스 8%라 저가에 샀는데 종가에는 마이너스 3%다. 그러면 이미 한 5% 수익이 나는 거죠. 매수 후나 일단 매수 전에 악재를 최대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고 해도 이제 내가 매수 막 하고 있는데 악재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즉시 매도하셔야 됩니다. 낙폭과 대주 매수는 당일 수익이 일단 발생해야 성공입니다. 마이너스 7%에 샀는데 종가가 마이너스 9%로 빠졌다. 이제 좀 잘못된 거죠. 예, 더 빠지는 상황, 이제 최대 하락했다 생각해서 산 건데 거기서 더 하락하는 거는 다음 날도 하락해서 이제 손실 폭이 5%까지 커지면 즉시 손절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들을 당일 어떤 조건에서 매수해야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화요일날 8% 펩트론이 올라갔죠. 근데 수요일날 그 종목이 6% 정도 하락했다고 해도 전이 다른 종목 다 빠질 때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악재가 없는 종목이나 업종을 하셔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수요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그 블랙의 칩 이슈 때문에 그 AI 전력 이쪽이 많이 무너졌죠. 이런 거는 좀 매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시장이 이제 저는 선물을 보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하락해서 도입대가 보이죠. 근데 돌았다가 다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빠지는 상황에서는 매수하면 안 되고요. 시장이 하락해서 선물지수 도이고 추세 전환 확인한 다음에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최고가 대비 10% 하락률이 10% 이내인 종목이 아까 그 표에서 절반 이상이 있을 때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장고를 보면은 크래프톤을 매수했습니다. 화요일날 매수했는데 이제 손실폭이 커졌죠. 예, 98%. 이 계좌는 장기 투자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단기 상품인 그 RP가 제일 많죠. 그리고 원유랑 크래프톤을 매수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이제 첫날 이튿날째 이제 연속 빠졌기 때문에 좀 손실이 나긴 했는데 이러면 이제 단기 투자로 매매한 보람이 없죠. 단기 반등할 거다 생각하고 매수한 종목이 이렇게 계속 빠지면은 매수를 잘못한 겁니다. 계좌 2번은 보니까 이 선물은 보니까 매매가 없었어요. 그래. 근데 보면은 선물 매매를 해서 다시 이제 위탁 계좌로 넘기면 원금이 늘어나는 게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손실이 나면 오히려 또 원금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원금이 줄어들면 오히려 수익률이 늘어나고 그
수익이 나서 원금이 늘어나면 수익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화면은 뭐 HTS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캡처는 하는데 원금은 이 투자 원금을 계좌일은 이 4,879만 원 그리고 계좌일은 4,442만 원을 기본으로 해서 그냥 정상 금액을 해서 따로 계좌 2번은 이익률을 산출할 겁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이 계좌 1번과 계좌 2번 그 원금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좌 2번은 그 이유는 이제 선물 수익이나 선물 손실이 발생되면 원금이 이제 위탁 계좌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입출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빠르게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천연가스와 그 원유는 뭐 크루드 오일 67 이하로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할 계획이고요. 천연가스는 2.4가 안 오고 계속 올라가 버려가지고 매수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2.4 이하로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말엔 제가 한라산 백록담을 아내와 같이 등반할 계획이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늦어질 수도 있고요. 다음 주에 삼성전자 관련된 영상도 그 자료는 다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어차피 다음 주에나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뭐 지금 5만원이 코앞인데 5만원이 아니죠. 4만원대가 코앞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를 할 겁니다. 네, 나머지 이번 주도 수익 많이 내시고 하락장에 반등해서 좀 수익으로 돌아서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